안녕하세요. 흑샤샤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사는 곳인 슈투트가르트 모링겐에 위치한 제 기숙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기숙사 투어 가시죠.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모링겐 바노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동, 3동, 5동, 7동으로 구성되어서 약 40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확대하면은 비상구 열린 문 보이시죠?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정말 뛰어난 게 양쪽 옆으로는 여기에는 카플란드라는 독일의 대형 식료품점이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모링겐 바노프 우반 스테이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반 3부터 5번, 6번, 8번, 12번까지 다 오고 가고 있으면서 공항, 도심, 그리고 학교까지 그 세 군데 가운데, 그래서 항상 여기서 우반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쭉 걸어가면 바로 기숙사에 도착을 하는데요. 갈래 길로 나뉘어가지고 여러 동네를 오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 1층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와 레스토랑이 함께 결합되어 있고요. 이쪽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를,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회색통, 종이를 버리는 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키링을 갈고 다녀야 되거든요. 작은 키링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우편함 키링, 큰 키링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이라던가 그리고 제 방 키링이 됩니다. 본인 이름이 다 위치해 있어요. 59동에 3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성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작은 키링으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항상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은 1층이 아닙니다. 0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5903호지만은 0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여는 건 있지만 닫는 건 없어서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플랫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반을 나뉩니다. 이쪽에도 6명, 이쪽에도 6명이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5900 라인 열면은 열립니다. 오른쪽에 2명이 살고 있고 왼쪽에 3명이 살고 있고 가운데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양쪽에 보이는 두 개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인데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면대와 샤워 부스가 있고 항상 커튼 쳐서 씻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반대쪽 샤워실도 동일하고 화장실도 동일하게 쇼윈실과 세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제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방입니다. 방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저는 이쪽에 침대랑 이쪽에 책상을 배치했는데요. 공부할 때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저는 바깥을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고 햇빛을 되게 좋아해서 바로 책상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걸 알려드릴게요. 맨 밑에 있으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옆으로 눕히면은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바람 통하게 바깥이랑 연결되게 있고요. 위로 해서 당기면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위아래로만 바람 들어오게. 가끔 날 좋은 날에는 환기 좀 시키려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기도 하는데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방충망이 없는 시스템이어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뒤에 있는 선풍기로 최대한 생활하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창문이 아니라 블라인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창문이 내려오고요. 반대로 당겨서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랑 냉난방 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있어봤자 이 라디에이터 하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 난방만큼 따뜻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따뜻합니다. 양쪽에는 제가 이케아에서 양쪽에 놓았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벽면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랜선 연결하는 거여서 뒤쪽에 라우터 숨겨 놓았고요. 밑에는 멀티탭을 이어놔가지고 오른편에는 모든 멀티탭 및 전자기기 제품들을 다 놓았습니다. 밑에는 제가 물을 워낙 많이 마시는 성격이라서 항상 자고 일어나거나 누워있을 때 마실 수 있도록 쇠물을 항상 보충해 놓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서적, 노트북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 그리고 카메라 가방,
필통, 위에는 우산, 삼각대,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이 오즈모 포켓 3 파우치 넣어놨고,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약, 선글라스, 안경, 지갑, 외장하드, 손톱깎이, 자물쇠, 전자제품들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책상 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항상 이제 거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책상 거울, 간간히 빠르게 쓸 수 있는 필기구, 쾌게노프에서 산 튤립 미니어처 배치해놨고, 노트북, 아이패드, 아니면 각종 한국 문자 메시지 수신해야 될 때 각종 문자를 받고 있고요. 에어팟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맨편에는 침대를 배치했습니다.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입소할 때부터 랜덤으로 주는 색상이어서 핑크색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크고 푹신푹신한 베개예요. 근데 저랑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베개를 이케아에서 샀고, 이런 길다란 베개도 카우플란드에서 5유로인가 사서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열립니다. 양말이랑 속옷, 운동복, 수건, 빨래망, 체육복 모아서 침대랑도 가까워서 가장 필요한 물품들 빨리 꺼낼 수 있어서 좋고요. 반대쪽으로 돌아서 오른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과 함께 더불어서 제가 각종 신발이랑 매트를 하나 구비해 놓았거든요. 맨발로 생활하기엔 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맨발로 활동할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맨발로 항상 활동하고, 이제 옷장에서 여러 옷들 이렇게 꺼내서 입은 다음에 여기서 항상 신발을 골라서 나갑니다.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래했을 때 쓸 수 있는 세탁, 정전기로 청소할 수 있는 스위프트. 그래서 옷장 옆에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이케아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사가지고 밑에 콘센트 꽂아서 가끔 저는 여기서 이 거울 보면서 머리 말리거나 나가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합니다. 자, 이 문 뒤에는 벽에 3가지 벽걸이를 설치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막 쓸 수 있는 모자 모아놨고, 가운데에는 여행 다니면서 썼던 태극기, 그래서 축구 선수들 사인 모아놨습니다. 마라톤 메달. 이쪽에는 제가 아끼는 모자들, 스투시 모자랑 팔라스 모자, 빠르게 쓸 수 있는 에코백이랑 크로스백. 가운데 옷걸이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키링을 이렇게 달고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자, 이제 문 옆에 있는 반대쪽 코너인데요. 벽 쪽에는 제가 한국에서 갖고 왔던 인생 네컷들, 이 맥주 박스가 보이죠? 제 애장템입니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맥주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게 단돈 1유로밖에 안 합니다. 이 맥주가 아까 보여드렸던 물보다 더 쌉니다. 이 박스를 사가지고 민영이랑 서진이랑 항상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해서 먹고, 빈병을 모아서 다 같이 또 판트해서 환급금 받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키엠시어라는 바이에른 미넨 쪽에 위치한 맥주 한번 사서 먹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이 사라졌습니다. 산지 한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개인적으로 캔 같은 거 판트할 수 있는 거 모아놓고, 밑에는 플라스틱 병 판트할 수 있는 거 모아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서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칸인데요. 맨 윗칸부터 제 최애장템입니다. 면세점에서 샀던 술부터 포르투갈에서 샀던 포트 와인, 아이슬란드에서 샀던 진, 뒤에는 스파클링 와인,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위스키라던가 보드카들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장바구니를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장 볼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기념품입니다. 여행 다닐 때마다 모으는 기념품들 모아놨고요. 인형 키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에는 하이네켄 맥주잔, 스투가르트 맥주잔, 맥주 컵, 자석이라던가 엽서도 여기 안에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칸입니다. 바로 식품 칸인데요. 왼쪽으로는 한식을 모아놨고, 오른쪽으로는 현지에서 먹는 간식이라던가 젤리, 과자를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가면은 외출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활용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모아놓았고, 가운데에는 제가 키링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그 기분에 따라서 카라비너에 다르게 갖고, 옆에는 각종 장신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각종 지퍼백, 옆에는 헤어드라이기랑 돌돌이바라서 청소할 때, 머리 말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으로는 쪽에는 각종 세제랑 섬유유연제 뒤에 모아놨고, 샤워 바구니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들고 나가서 씻고 합니다. 옆에는 휴지랑 각종 청소도구,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제 빨래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모든 방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옷장,
옆에 있는 서랍,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 그리고 침대까지 이 4개의 구성품은 공통으로 주고, 커튼이랑 베개, 이불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 새 걸로 랜덤으로 색상 배정해서 줍니다. 일단 제 방은 여기서 끝을 내고 공용 주방이랑 세탁방, 그리고 주차장 보여드리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복도의 반대쪽 끝에 가시면은 이렇게 공용 주방이 나옵니다. 왼쪽부터 냉장고, 그리고 위아래로 선반, 여기 옆에 싱크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방 호수에 맞는 칸을 쓰면 됩니다. 5903호에서 3번이라고 주기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식기류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두 번째 칸은 각종 소스, 좀 부피 작은 소스, 맨 위에는 좀 부피 큰 소스들 모아놔서, 독일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화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핫포트로 쓰는 거여가지고 키시면은 온도가 올라오는 시스템입니다. 0부터 9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가운데 2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오븐 활용할 수 있는 거여서 오븐에서 가끔 이렇게 피자나 치킨 같은 거 먹기도 합니다. 냉장고도 공용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칸을 주기해 놓았습니다. 이쪽 칸이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냉동고는 별다른 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비상구가 이제 문이 닫혀져 있는데 요리할 때 환기하면서 요리하게 먹을 수 있고, 나가면은 이렇게 멋진 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이랑 세탁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란 뜻으로 내려가면은 왼편에는 세탁방, 오른편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나옵니다. 내동에 있는 모든 기숙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이어서,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이 400명의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은 세탁실을 써야 되는데 이 세탁기 2개와 건조대 1개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학생증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돈을 넣고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쪽에 있는 기계에 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생증 카드를 넣습니다. 이제 잔액이 뜨고요. 원래는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야지 정상이지만은 지금 저희가 3번이랑 6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이제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많이 해야 되기도 하는데 돈도 항상 이제 3,000원씩 나가는 시스템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영이도 저번에 흰색 아디다스 옷을 했는데 갈색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독일 교환학생이 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그 중에서도 모링겐 바노프에 있는 학생 기숙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학생 기숙사이다 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미디어 유니버시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인턴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요. 플랫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가끔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서 뭐 이거 해달라, 이거 청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얘기만 하는 편이고, 다른 층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우리 이번 주에 파티 할래?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음식 해 먹을래?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층은 너무나도 성격이 좀 예민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은 바로 이제 단톡방에 좀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플랫마다 좀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이 독일 교환학생 기숙사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다 혼성 기숙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별도 플랫의 공지가 없으면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서진이가 살고 있는 층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외에 마트, 뭐 레베라던가 리들, 알디 같은 경우에도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많은 에러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핫포트가 너무 느려가지고 삼겹살을 굽는데 30분이 걸린다거나, 물을 끓였는데 쾌수다 보니까 조금 가루가 생긴다거나, 이런 에러 상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차 돼가고 있는데 많이 적응을 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생활 마무리 잘 하고, 이번 기숙사 투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으쌰으쌰 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독일 교환학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저녁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